자, 땡땡님, 자, 온종일 돌봄이고요. 자, 발표 대처 방언만 4분 정도 하시고 이어서 속점을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시는 대로 자, 발표 들어볼까요? 네,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 등 돌봄 서비스의 통합 체계를 마련하고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 돌봄 사업이란 것은 이 중앙행정기관 내에서도 어느 정도 나뉘어져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마을 돌봄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끼리도 서로 연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활동하는 시간에는 학교 돌봄을 하고, 그리고 오후 7시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마을 돌봄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후 6시와 오후 7시 사이가 공백기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중앙행정기관을 하나 정해서 통할 기관으로 정하고, 그 중앙행정기관이 다른 관련 중앙행정기관들을 통솔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 돌봄에 마을 돌봄을 포함시키는 것이 학교 돌봄에 마을 돌봄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이 시간대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백 기간이 있고, 그 공백 기간 후에 이동을 또 따로 해야 돼서 비효율적인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돌봄을 하는 오후 시간을 학교 돌봄에 포함시켜서 학교에서 돌봄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서는 학교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학교의 협력을 받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지 행정적인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돌봄 전담사의 장기 근속 체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선 돌봄 전담사 같은 경우는 전담 돌봄과 관련된 다른 직업군들이 있고, 그 비교 직업에 비해서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에서. 잠깐만요. 잠깐. 좀 네, 숨 쉬면서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본인이 머리가 입보다 빨리 나가니까 계속 지금 매끄럽게 안 되니까요. 좀 한숨 네, 쉬고 좀 텀 쉬고 좀 조곤조곤 하셔도 돼요. 이어갈까요, 다시? 네. 돌봄 전담사 같은 경우는 다른 돌봄 관련 직업들에 비해서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에서 그 장기적인 근속이 되지 않고 이직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른 비교 직업과의 차이점을 자료를 수집한 후 상대적 미비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처우 개선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한 학교마다 돌봄 전담을 교실을 지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돌봄 전담사 같은 경우는 잠깐, 학교의. 다시 네, 이승님 다 하고 1초 좀 쉬고 다음 문장 해요. 뒤에 문장을 자꾸 이렇게 땡겨서 음악으로 하면 싱커페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땡기지 말라고 네, 끊고 너무 1초 쉬고 빨라요. 나 넘어가고 왜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다시 할까요? 현재 학교마다 돌봄 전담 교실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다른 그 교- 돌봄 전담사가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돌봄 전담 교실이 있으면 돌봄 전담사의 업무 과정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또 대학교 농촌 1초, 활동에 1초 쉬라고요. 다시. 또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 농촌 활동에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서 업무 부담을 해소하면 장차 저출산 문제로 돌봄 전담사의 담당하게 될 아동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업무 과중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기 근속 처우 개선이 마련되고 나면 전문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현재는 교육 자격증 중 하나만 있어도 그 돌봄 전담사가 될 수 있는데, 이 자격증을 둘 다 보유해야 돌봄 전담사가 될 수 있게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교육과 또 역량력, 그리고 다시 재교육. 다시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땡겨오지 말라니까 1초 쉬라니까요. 한숨. 오케이? 그리고. 네, 오케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에 또 이거 이런 거 할 때 물려서 얘기하지 마요. 땡겨가라. 이게 마지막 강의 안 들으셨나? 단문으로 다 토막 내시라고. 이게 자꾸 물려가지고 문장을 자꾸 지으려고 하지 말아요. 오케이? 네, 딱딱 자르라고. 여기서 한 문장 자르고, 여기서 한 문장 자르고, 여기서 한 문장 자르고, 여기서 한 문장 자르고. 오케이? 다시 네. 여기서부터 장기 다시. 근속 처우 개선을 우선하고 전문 자격 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는 교육 자격증과 보육 자격증을 중 하나만 있어도 전담 돌봄 전담사가 될 수 있는데 이 자격증을 둘 다 가져야 돌봄 전담사가 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교육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 돌봄 전담사의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식 개선 캠페인과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현재 온종일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 그 학부모들이 그 저소득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라고 알고 있으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서비스를 활용하는데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땡긴다. 또 네. 땡긴다. 계속.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처음부터 다시. 현재 다시 하시고. 온종일 네.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한다는 인식이 있어서 학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온종일 돌봄 서비스 캠페인을 벌여서 그러한 인식을 해소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그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그 쾌적함을 학부모분들에게 체험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있겠습니다. 또한 놀이 콘텐츠 돌봄 서비스에 있어서 놀이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학교 친구랑 같이 노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점에서 그 고 돌봄 서비스를 잘 활용하지 않는 고소득 아이더라도 이런 놀이 콘텐츠를 발전시킨다면 합류를 시켜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소득 상관없이 보편적인 서비스화가 되어서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가정 관련 산업에 홍보를 하는 것을 협력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산부인과라든가 혹은 아이들이 장난감 판매업 같은 곳에서 이런 관련된 홍보를 하면 더 학부모들에게 더 홍보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산업 관련해서 집중해서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일단, 네, 이쪽에서 가장 본인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가장 좀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와 이유를 좀 같이 좀 들어볼까요? 통합 체계를 마련하고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또한 기관 서비스가 나뉘어져 있고 그것 때문에 학교 돌봄 그리고 마을 돌봄이 서로 소환되지 않아서 공백 기간이 생겨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우선 땡기지 말라고. 다 하고 1초 쉬라고요. 오케이? 네, 그래서요? 형편입니다. 그러니 우선해서 통괄중앙행정기관을 만들고 이 통괄중앙행정기관이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돌봄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들었고요. 이제 그랬을 때 예상되는 어떤 그러면 부처 기관이 참여하고 어디가 좀 주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선 아동 복지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마을 돌봄을 하고 있는데 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통괄하는 관련이 행정안전부도 참여를 시켜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 관련 예산을
협의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가 있겠습니다. 또요? 중요한 데를 빼먹으셨네? 주도를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아니, 아무래도 주도가 아니라 참여할 때가. 참여 참여할 때 같은 경우 학교를 학교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교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합니까? 교육부도 있고. 교육부와 각 지방교육청도 있겠죠? 네. 어디가 좀 주도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와 이유도 같이 좀 들어볼까요? 복지라는 영역에서는 이 보건복지부가 주도를 하고 그 교육청과 지방자 지방자치단체를 통괄하는 행정안전부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게 낫겠다? 네. 네. 이유는 뭐예요? 이 중앙부처가 일원화되지 않았다는 게 아마 아니,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랑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이유, 교육부나, 그죠? 예를 들면 예. 교육부가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시면 하는 이유가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봤습니다. 네, 돌봄 전담사 같은 경우는 그 돌봄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인분들이라든가 혹은 다른 사회적 아니, 약자분들도 아니, 있기 아까 때문에 뭐, 그게 아이들을 위한 돌봄을 전담해서 전문성을 키우자고 했는데, 뭐, 그분들이 갑자기 또 노인도 가고, 뭐 장애인도 가고, 그러면 전문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건복지부가 주도해야 될 이유를 여쭤봤어요, 결론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교육부가 주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유는요? 아무래도 학교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마을 돌봄을 학교 돌봄에 합친다는 점에서 학교에서 그 배경이 돌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학교를 위주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 학교를 주관하는 교육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 아까 전담사 자격요건 강화하는 건 뭐 좋은 얘기인데, 그로 인해서 장점도 물론 있겠지만 또 문제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떤 문제점이 예상이 되십니까? 네, 현재 업무가 과중해서 돌봄전담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얘기했지만 현재 저출산 문제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 늘어난 인력 때문에 오히려 담당한 아이가 줄어들어서 돌봄 전담사가 오히려 과잉 공급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것도 그런 있겠고 또 부분까지. 업무도 과중돼 있는 상황인데 교육까지 또 이것저것 하라 그러면 화내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죠? 지금도 힘들어 교육 죽겠는데 교육도 가서 뭐, 예, 좀 하라 그러면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선 교육과 역량 강화 관련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 장기 구속의 처우 개선이 있고 나서 업무 과중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잠정적인 실행만 하고 그 수습 기간 당분간의 시범 기간 동안에는 가산점 요소로만 적용하고 장기적으로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범 기간을 하고 이제 뭐 자율적으로 일단은 하시고 나중에 좀 점차적으로 의무화를 하자. 네, 좋습니다. 아까 자원봉사자 활용한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자원봉사자 쓸 때는 어떤 게 문제가 되겠어요? 어떤 게 우려가 될까요? 아무래도 책임성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네.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학부형들도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알바애들이 와서 케어한다 그러면 네, 어떻게 되면 그리고 그에 좋겠습니까? 대한 걱정으로 그 전담 돌봄 전담사분이 자원봉사자분을 유효하게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돌봄 전담사분과 한 분 혹은 한 명 혹은 두 명을 붙여주면서 보조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교육도 조금, 사전 교육도 조금 해야 되겠죠? 아무리 봉사자라도.
네, 사전 교육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하는 게 좋겠어요? 이왕이면 그 보건이나 복지나 사회복지나 이런 쪽 사회에 관련된 그 전공 과목이 있는 분들을 뭐 대상으로 복지 쪽 일을 하셨거나 프로그램처럼 또 사용하시면 네. 아이가 있는 분들도 차라리 낫겠죠, 그죠? 예,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그 육아 경험이 있으시던가 아니면 그 돌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참여하시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뭐 지역계 뭐 좀 단체들과 좀 연계를 좀 하면 더 좋겠네요, 그죠? 이런 분들이 네, 좀 참여하실 그렇습니다. 수 있도록. 네, 좋습니다. 아까 이제 부정적인 인식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뭐 좀 거시기한, 예, 가난한 친구들만 좀 간다 이런 인식들이 아직도 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온종일 돌봄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도 자신이 또래 그리고 같은 학교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을 아이들이 친구들이 데려와서 같이 놀 수 있게 한다면 그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말해서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런 있겠고 의미에서 또요. 놀이 콘텐츠를 마련하고 그 다른 방안은요? 돌봄 전담사분이 추가되는 아이들을 담당해도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게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를 마련해 아니, 준다든가 인센티브로 갖다 붙이지 마시고 누구한테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근본적인 홍보 기본적인 질문인데 네. 학부모들 학부모들 분들에게 홍보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학부모들이 많이 접하시는 분야에서 주로 홍보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17분 네. 30초 하셨고요. 마지막 질문은 일단 타겟팅부터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물론 아이를 해서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거 좀 체험할 수 있게 하고 무엇보다 학부형들의 그죠? 뭐 교육 프로그램들이나 뭐 이렇게 이러이러한 걸 한다라는 정보를 정확하게 좀 학부형들에게 좀 알려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메인으로 해야지. 겉절이를 자꾸 메인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요. 오케이? 네, 뭐 그냥 무난하게 하셨어요. 뭐 답변 뭐 의도한 대로 잘 따라가신 것 같고요. 그냥 예, 본인 뭐 직접적으로 정리해서 얘기를 하셨으면 더 좋았겠으나 면접위원들이 이렇게 러프하게 유도해주면 유도해주는 거 가져서 좀 얘기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뭐 이게 뭐 교육부가 주도하는지 복지부 주도하는 생각이 달라요?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면 이걸 복지의 차원으로 어프로치할 거냐, 교육부는 이걸 아이들의 교육을 중시해서 어프로치를 할 거냐,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플러스 네. 장소적인 부분, 아까 뭐 잘 얘기했지만 학교 공간을 이제 쓰는 게 일단은 중요하죠. 지역에서 어디 뭐, 예, 뭐 빌려가지고 쓸 수도 없는 부분이고, 지역의 아동방, 뭐 아동 아이들 뭐 공부방 뭐 이런 표현으로 보통 쓰는데, 그런 데가 뭐 그냥 연립주택이나 일반 건물 한 층 그냥 터가지고 하는 이런 데니까 교육적 환경도 좋지 않으니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 쪽으로 해서 어프로치하는 게 좀 맞다라고 뭐 보여지긴 하죠. 이거 뭐 정답은 없는 일이고요. 실제로 지금 교육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정부 들어서 예, 그러기도 합니다. 뭐 예전 얘기라서 좀 업데이트가 안 되는 얘기긴 합니다만 뭐 시범기업 가산점 얘기도 잘 하셨고요. 그다음에 책임성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책임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잖아요. 사전교육 열심히 시키고, 예, 아까 복지 관련된 뭐 이런 분들을 조금 더 모셔오거나, 특히 이제 학부모 단체들이랑 연대하는 게 좋겠죠, 그죠? 예를 들자면, 아동과 육아에 조금 더 경험이 있는 분들이면 조금 더 돌봄하는데, 예, 조금 더 낫지 않겠냐, 뭐 이 정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거는 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는 것 같고요. 아까 교육부 교육청 합법을 빠뜨리는 주로 거, 고쳐야겠습니다. 빠뜨리는 거 좀 기본적인 거 좀 빠뜨리지 마시고, 네. 그죠? 예. 기재부는 빠뜨려도 교육부를 빠뜨리면 안 되죠. 오케이? 아무래도 그럼 예. 다음에 학교라는 여가부는 측면에서 조금 네. 해가당이 없는 게 여가부는 지금 현재 체제에서는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여가부 담당이에요. 아, 네. 학교 밖 청소년. 예? 좀골 때리기는 하는데 아무튼 간에 뭐 농담 삼아서 말씀드린 학교 다니면 지방교육청과 교육부. 그죠? 학교 안 다니면 여가부.
학교 안 다니다가 뭐 임신 등 사고를 치면 보건복지부 담당입니다. 행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것도 아까 중간에 자꾸 이렇게 마침표 끊고 바로 이렇게 땡겨오지 말고요. 딱 끊고 1초 쉬는 건 쉬는 티도 안 나요. 본인이 좀 생각을 정리해서 따박, 따박, 따박 끊고 가자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케이? 아무래도 습관인 것 같아서 고쳐야 할 것 습관이 같습니다. 네. 아니고 그 근본 원인은 뭐겠어요? 답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답지를 읽는 대로 가장 좋은 건 내가 아무나 답지를 봐도 그냥 읽으면 그냥 기본 뼈대는 읽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네. 본인은 여기서 계속 막 살을 붙여가면서 얘기를 하죠, 지금. 네.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야. 살을 붙이다 얘기하다 보니 막 마음이 급하지. 급해지니까 막 하는 거야. 결론은 답지를 친절하게 안 썼기 때문이 근본 원인이에요. 네. 동의해요? 답지를 좀 더 길게 써야 돼. 아, 길게가 아니라 주요한 네. 팩트들을 말할 걸 염두에 두고 이거는 자꾸 메모 형태로 자꾸 본인만 알아보는 메모 형태로 하다 보니 뭔가 살을 계속 막 붙여야 되고 기본 정보들이 없다 보니까 이해했어요? 그러다 네. 보니 뭔가 머릿속에서 막 붕붕 막 작문을 해가면서 읽으려니까 이제 뇌가 과부하 걸리는 거고요. 뭔가 생각했다는 말을 하면서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거야.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는 거랑 생각하는 게 덮어쓰다 보니까 현상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마침표도 안 끝났는데 바로 막 다음 문장 오고 막 다음 문장을 먼저 땡겨 쓰는데 막 계속 버벅거리고 했던 말 다시 반복하고 이런 일이 생겨서 안정감이 안 드는 거예요. 이해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사람 보고 있잖아요. 처우개선, 미비점에서 조금 필요한 얘기들 내가 쓸 걸 염두에 두고 좀 본인이 염두에 또 쓰시면 다른 사람이 봐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이러이런 배경에서 이렇다. 뭐 다 무조건 쓸 필요까지는 없는데 적절한 정보들이 조금 더 친절하게 써야 되는데 본인은 지금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퉁퉁 치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죠? 좀 요약적으로 적는 습관이 있어서 좀 풀어 써야 돼. 요약적으로가 아니라 그 기본 정보를 잘, 그러니까 문서 개념이 좀 없으신 거죠. 약간 이런 얘기 같은 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괄호 열고.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도 대체 무슨 네. 말인지. 그러니까 네. 지금은 문제가 좀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좀 복잡하거나 난해한 문제 내지는 써면서도 이게 뭘 쓰는 건지 모르는 되게 좀 약간 과학적인 예컨대 뭐 그런 배경들 뭐 정리이루는 사람 예를 들자면 이런 거 나오면 이런 거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건 돌봄이니까 이런 게 가능해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좀 이해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본인 같은 작법이 리스키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쓸 때부터 조금 좀 본인이 1년 뒤에 보더라도 발표할 수 있게 이해했음? 네. 그 정도 느낌으로는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뭐다 자세하게 쓰자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적절한 정보는 좀 있어야지. 그거 좀 안정적으로 하고 좀 추임새도 넣기에 용이한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보니 이제 아까 발표할 때 되게 좀 버벅거리는 느낌이 되게 강하고 그걸 발표를 못하거나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쓴 게 좀 성의가 없게 쓰다 보니 본인이 자초한 일인데 뒷감당을 설거지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답변할 때도 계속 막 땡겨가지고 자꾸 얘기하려는 버릇이 들고. 알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네. 1초, 2초 정도 쉬는 건 쉬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요. 딱 끊고 단문으로 또 이렇게 막 중문, 복문으로 자꾸 물려가지 말고 따박, 따박, 따박 끊어요. 끊으면 훨씬 깔끔해지고 말하기도 편해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답변하실 때 너무 이렇게 좀 땡겨 쓰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